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이준석 후보가 이제 혼자 막 이렇게 공허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비대위원장인 김용태 의원이 개혁신당 단일화 조건 제시해 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던지거든요. 네. 만약에 막 헤어지거나 헤어졌다 다시 만나는 연인이라고 가정을 하면 안 만날 건데 그래 내가 바뀔게. 내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 하나만 짚어줘. 그럼 내가 그 부분은 어떻게 해볼게 하는 어떤 조율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요. 유권자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단일화 안 한다, 할 생각 없다라는 사람에게 조건을 막 제시하면서 이렇게 해보면 어때? 원하는 걸 말해줘 하는 거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말하고 받아주는 쪽이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 쪽에서 또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쿵짝이 잘 맞고 있다. 그래서 전략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시기를 모면하기 위한 좀 얇은 전술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구독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스픽스는 점잖은 매체인데요. 이 동영상을 하나 좀 봐야 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관련 동영상인데요. 우리 제작진 준비되셨죠?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와가지고 말이야. 나도 왜 가자 그래. 강제가 아니라 왜 가자. 강제라 그랬잖아 아까. 그러니까 내가 해주시면 감사하다 이 말이죠. 아니 나를 왜 가자 그러냐고 이유가 뭐냐 이거야. 같이 일행인지 어쩐지 같이 설득습니까? 지금은 내 말은 나는 서울 영등포 가서 하면서 김문수. 예. 예, 저 압니다. 영등포 경찰서. 예, 예. 근데 왜 나를 가자 그러는지 이유를 같이 못 설득습니까? 같이 가면 다 잡아요? 당장만 내가 얘기하면 우리가 뭘 해야지 나오고 내가 김문수인데 왜 가자 그러냐고. 제 의향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는 거요? 아까 가자 그랬잖아. 이걸 내가 책임지지. 당신이 언제 책임졌어 언제부터 대한민국 경찰이 남 건강까지 챙겼어. 되는 거 이거 천입니다. 신경감은 지가 챙겨. 오해가 아니라 이러면 안 된다고 나. 그러니까 제가 내가 국회의원 3번 해서 저는 제가 언론이나 다 알고 있습니다. 와, 세네요. 내가 국회의원 3번 했어. 그리고 저때 코로나19 한참일 때여가지고 경찰관들도 다 마스크 쓰고 있는데 그 얘기를 마스크 내리고 하네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야 저런 사람이 국가관도 되게 기가 막힌데요. 저런 사람이 만약에 야, 이거 안 되겠습니다만 대통령이 되면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지사든 무엇이든 그 권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 권력이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국민으로부터 또는 경기도에 계신 경기도민들로부터 오는 건데 그 경기도민들이나 국민들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에게 부여된 권한만을 행사하고 내가 그렇게까지 된 사람인데 니들이 뭔데 나한테 이래하라 저래하라 나를 갖다가 구속하려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운동권 시절에도 본인이 노동운동판에서 상당히 예를 들면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었고 그게 정치판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속 국회의원 3번 하고 경조사 2번 하고 이러면서 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 권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멀어져 가니까 또 다른 어떤 권력을 찾기 위해서 저는 전광훈 목사라고 하는 자유통일당을 창당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끊임없이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는 인물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저런 하나의 동영상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매우 씁쓸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민중의 벗이라기보다는 불편한 아저씨로 전락을 한 것 같습니다. 아저씨들이 화내요. 아저씨들이 화내실 텐데,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이제 정말로 개념 있고 우리 그 젊은 지지자들을 이렇게 독려하는 중년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불편한 아저씨. 그래서 속칭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개저씨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너무 함부로 한다, 갑질한다라는 표현을 불편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영상 말고도 택시 운전 기사님한테 갑질하는 영상도 지금 파묘돼서 커뮤니티를 돌고 있거든요. 그때 고압적으로 어떤 기사님한테 지적도 하지만 어디서 끼어드냐라는 어떤 위계, 질서, 권위주의적 태도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분이 노동운동가였죠. 아니, 그건 옛날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노동운동도 옛날에 위계 뭐 이런 거 따지고 이런 사람들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걸 요즘 다시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로 포장해서 어필을 하더라고요. 김재원
의원 전 의원의 그 경우 사람 검사 출신이니까. 예. 뭐. 네. 그래서 어쨌든 사람 무시하고 갑질하고 반성하지 않고 그래서 권위주의적 전도사 역할을 지금 계속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계신다. 지금 잠깐 대선철이라 겸손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다. 아 근데 놀라운 게 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사실 이제 감염 우려에 대한 격리 조치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자기도 감염될 우려가 있는데 국민 전체를 위해서 하기 싫은 일인데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경찰관들이 고맙게도. 근데 거기에 따르지 않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김문수는 반말을 하네요 계속. 예?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반말이에요. 삼선 제가 의원이니까요. 김문수는 윤석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도 웬만하면 다 반말이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성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만큼 권력자라고 하는 아나무인격인 삶을 살아왔던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거 습성, 기질화된 것 같아요. 기질화된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대선이니까 표를 구걸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고개를 숙이겠습니다만 저 인성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또 본인이 어떤 권력을 조금만 확보하면 저런 또 자기 안에 있는 기질, 습속이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표면 위로 올리는 거죠. 저런 사람들이야, 저런 사람이야. 그리고 본인이 살아온 흔적이 있으니까 이게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저는 경찰관들한테 막 흥분해서 얘기한다면 경찰관들이 누군가 약자를 막 만약 그런 경우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 그렇죠. 그런 경우에 약자는 잘 저항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나라도 대신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해서 분노하는 거라면 공권력과 충돌하는 거지만 그래도 정의의 입장이니까 그러겠지만 자기 보고 뭐라고 그랬다고 막 현역 국회의원이었으면 더 했겠네요. 이게 전직 국회의원이 이 정도니. 아 그때 확인하셨잖아요. 그 경기도지사 할 때. 아, 김문수인데. 저기 네, 119 전화해가지고 네. 나라니까 김문수. 누구신데요? 그런데 예. 계속 나라고 경기도지사 김문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 뭐냐면 그 전화가 누구에게 쓰임새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진짜 급한 분들. 큰 문제가 발생하셨을 때 바로 전화 받아서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이런 건데 그거다 전화 대놓고 그렇게 갑질을 하는 사람인데 일상은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김종국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윤석열 모습을 그대로 빼다 박았다라는 말이 일단은 국민의힘 쪽은 거짓말하다 걸리면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태도를 전반적으로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김문수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한 날 국회에 나가서 굉장히 당당하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내가 피해자인 것처럼. 그리고 유권자가 나를 오해해서 가해한 것처럼 했단 말이죠. 민주당 이재명 방탄용법을 만들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고발을 당한 건데 애초에 고발당한 이유가 본인이 허위 사실을 퍼뜨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건의 본질은 잘 파악하지 못한다. 다만 나는 피해자다. 그러니 나를 가해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피해자 코스프레에도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